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기간에 관한 우리 법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안 정한 거죠. 자, 이때는 2년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년 미만으로 정했다는 거죠. 2년 미만으로 정했다는 얘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죠. 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법 규정을 보면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2년으로 보는 거고요. 존속기간을. 그 다음에 2년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2년으로 본다는 거죠. 2년으로 본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임대차보호법이 주택임대차의 최저기간을 2년으로 정해가지고 2년을 보호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단서 규정이 있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을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임차인은요. 두 가지 주장이 가능하죠. 첫째, 우리 법 규정을 보니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단서 규정에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1년 6개월을 주장해도 상관이 없고요. 임차인은 두 가지 주장이 다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임대인은 못하는 거죠.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장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걸 봐서도 우리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요. 임대인을 보호하는 규정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파트인데 이 묵시적 갱신은 워낙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지금 임대차 존속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더 이상 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아니면 임차인이 나도 더 이상 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갱신 거절 통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죠. 자, 이때 임대인, 임차인이 언제까지 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되느냐? 우리 법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야 되고요.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하면 되죠. 이 규정만 봐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둘 중에 한 사람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게 되면 이 임대차는 종료되는 거죠. 자, 그러나 둘 다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그냥 지나쳐 버리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자, 묵시적 갱신이 되면 모든 임대차의 조건이 종전 임대차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모든 조건이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데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무조건 2년이 연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법 규정 보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우리 민법 규정을 보면 조금 규정이 다릅니다. 민법 규정을 보게 되면 민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기한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 민법 규정과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다르죠. 그러나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다른 것들은 모두 종전 임대차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데 존속기간만큼은 2년으로 본다.